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작해서 화제가 된 뉴스가 있는 종목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주 오늘 또 한번 볼게요. 관련주도 이렇게 강합니다. 갤럭시 폴드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물론 조금 만들긴 했지만요. 어쨌건 잘 팔린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세경 하이테크 연일 빨간색 들어오고요. KH바텍, 또 SKC 코롱 PI나 BH 등등도 움직임 괜찮은데요.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따라가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도 한번 볼게요. CJ 대한통운은 택배 운임비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하에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연이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또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된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5천 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CJ CGV도 한번 볼게요. 중국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이거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겠죠? 겨울왕국 2 개봉한다면서요. 겨울왕국 처음에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엘사 열풍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겨울왕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2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5% 넘는 상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CJ CGV 바닥권이잖아요. 이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봅니다. 34,950원 기록되고요. 경동 나비엔도 최근 흐름 괜찮아요.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석탄 개조 사업이라는 어떤 키워드 아래서 대대적인 또 전략을 세웁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난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내놓은 건데요. 경동 나비엔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 지구를 지켜라 그 업체 아니겠습니까? 보일러 시장에서만큼은 경동 나비엔이 어쩔 수 없이 수혜를 가져간다라는 분석하에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3% 넘는 상승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 44,650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왼종일 얘기 들으셨을 정부 SOC 관련한 대책에 의거한 종목들. 건설주들 지금도 강하고요. 시멘트주들의 움직임도 들썩들썩한 모습인데요. 삼표 시멘트, 유진기업 등등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정부 정책의 방향을 함께 맞춰가는 전략은 유효하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 건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 이 종목도 오늘 왼종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듣고자 오늘 저희 코너에서도 또 챙겨볼까 합니다.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기록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요. 진짜 이거 상한가 풀리면 진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중복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종근당도 볼게요. 계열사 종근당 건강의 그 건강기능식품 락토핏에 대한 어떤 판매 너무 잘 된다? 이런 뉴스 계속 들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근당에서 지난 4년간 R&D 연구 개발을 위해서 투자놀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를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회수 작업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89,500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분석은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정부 정책 관련 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주들, 시멘트주들 눈여겨봐도 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관련주들 막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거든요. 네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따라가야 되나요? 저는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네. 과도한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여건들도 좋지는 않고 내수도 부진하고 소비도 떨어지고 또 IMF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크게 또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부양 정책을 늦출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SOC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 투자 기여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정부가 SOC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이렇게 건설 부분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는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부양에 SOC가 많은 효과를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은 이제 국토생활 SOC, 그러니까 도로 정비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에 올해보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게 되면은 이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당장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GTX죠. 수도권 이제 급행 노선, A 노선에 착공하는 비용도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이밍을 약간 놓친 부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민간 맞아요. 건설이 좀 네. 부진한데, 그래서 올해 원래 SOC 예산이 좀 받쳐줬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SOC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정도는 돼야지 나오는 것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지금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네, 적용이라든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규제책을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히면 계속해서 규제책을 쓰겠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SOC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줄 그 용의가 있느냐.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은 규제하고 정부 공공의 SOC만 늘린다라는 거니까 이게 약간 시너지를 내서 같이 가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SOC에 대한 투자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좀 반감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주, 시멘트주 오늘은 올랐지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식과 함께 건설주, 시멘트주 앞으로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현지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이쪽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눈여겨보고요. 투자 의견은 그럼 중간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서 SOC 투자 사실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굳이 나빠요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로 가고, 오늘도 건설업 지수를 보시면은 그 초반에는 2.4%까지 올라갔어요. 업종 지금은 지수가. 좀 줄여놨나요? 네, 지금은 이제 플러스 그렇죠. 1.35%까지 조정을 받았고, 시멘트주도 오늘 대부분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건설, 시멘트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산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그 재상장된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 아직 이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그렇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나요? 가치 산정했을 때 훨씬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면서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다고 이제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두산과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스 이제 세 개 회사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두산의 그 성장성, 이 기대감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솔루스와 퓨얼셀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조금 약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성장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들을 많이 가져간 솔루스라든지 퓨얼셀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 전기차나 OLED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용 전지박 매출이 내년 4분기에 본격화되고 OLED 소재 매출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OLED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가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네. 전기차 관련주는 정부에서도 육성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할에 대한 시기도 되게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부문 시장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한 80%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수혜,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수소차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분할에 대한 타이밍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두 종목 다 적정 가치 대비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의 예측치를 보면요, 그 두산 솔루스는 적정 가치가 시총 5,500억 정도,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적정 가치 3,700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두산 솔루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1,678억 원,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3,045억 원. 그래서 지금 상한가까지 간 주가
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증권사 이 적정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같은 상한가지만 그 상한가의 힘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상한가의 힘은 현재 시점에서 두산솔루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상한가 잔량이죠. 두산솔루스는 상한가 잔량이 2,500만 주가 걸려 있고요. 두산 퓨얼셀은 1,0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2.5배 정도가 더 많이 솔루스로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주가는 5,510원으로 같은데 상한가 잔량이 2.5배라는 것은 솔루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거래량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오늘 거래량이 37만 주잖아요. 두산 솔루스는 4만 주예요. 두산 솔루스 거래량이 퓨얼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상한가에서 물량을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갈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쨌든 퓨얼셀 솔루스는 다 급등을 할 거지만은 두산 솔루스가 퓨얼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오래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게요. 종근당 저희 볼 건데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저는 이제 봐야 될 시기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 의견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아직 많이 못 올랐다고 보고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종근당은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내에서도 조금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전문 의약품 부분의 성장이 좋습니다.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뭐 위식도 역류 치료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종근당의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종근당 건강, 종근당 바이오의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뭐 종근당 건강은 최근에 이제 좀 광고도 좀 많이 하면서 락토핏.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또 그만큼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 그 매출이 상반기 1,600억 정도. 이 종근당 바이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데요. 역시 좋은 판매량, 유산균 부분에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근당뿐만이 아니라 계열사로도 이런 기대감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그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빈혈 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그 제조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볼까요?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7,000원 뭐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1차적으로 전고점인 한 9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85,000원 정도. 네, 조금 뭐 시간을 두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참 많은데 좀 바닥권에 놓여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종근당 95,000원?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열어놓고 미를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고요. 이 종목을 내일장 탑픽으로 저희 올려두도록 할게요.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간밤 미국과 EU가 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를 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씻어져 나갔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종합주가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상승 출발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특히 국내 중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동반 이탈되면서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83% 하락하면서 2060선을 겨우 턱걸이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2057선까지 저가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긴 했지만 2060선 지지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0.41% 하락하면서 646.65포인트의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650선 초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지수 역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하락으로 다시 반전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1181원 20전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상해 종합지수 1.3%까지 저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2937선까지 내려와 주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22,492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을 했고요. 규모를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1,418억 원까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도 역시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투신에서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대부분 대형주들 특히 전기, 전자의 팔자수세가 위주됐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홀로 2,218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이어서 역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의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6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 역시 팔자세 보입니다. 585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사모펀드에서 강하게 팔아내면서 기관 자체에도 매도세가 잡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역시 지켰습니다. 667억 원 코스닥 시장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낙폭을 키워갔던 IT 투톱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1%대 4.4%까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 가격에 대한 고점 부담도 살짝 안고 있는 상태긴 했는데 오늘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1.19% 하락하면서 5일선을 다시금 내주는 모습입니다. 5만 원 선도 내려주는 모습이고요. 4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후장 들어서 4.44%까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하루 만에 8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대량으로 많은 거래를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도 탄력을 많이 뺐습니다. 오늘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했는데요. 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 낮춰갔고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77,4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오늘 시세가 갑자기 급등한 테마가 있습니다. 애국 테마주들로 엮이는 이 종목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영비비안이 보시다시피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65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류기업인 이 유니클로가 TV 광고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위안부를 모독하는 뉘앙스가 담긴 광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 번 더 이 애국 테마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모두 다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가 3.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1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윗골이 아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성통상과 모나미도 장중 급등세가 한 2시 부근 나오긴 했었는데 시세가 유지되지 않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단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급등하는 테마들 체크해봤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인적 분할한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두산에서 핵심 성장 부분인 연료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산 퓨얼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 본주와 우선주 두 가지 모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여기에 OLED와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는 두산 솔루스도 역시 본주와 우선주 모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도순 솔루스부터 6종목 모두 가격 제한 폭을 가득 채우면서 상장 첫날에 상한가 진입했다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좀 떠들썩한 모습이었는데요. 샘코 7.7%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2025년까지 이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떠들썩한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 플라이카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샘코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7%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원 선에 다시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만원 선 돌파가 나왔는데 윗꼬리는 조금 길게 달면서 거래 마친 모습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도 역시 드론을 관련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죠. 1.4% 상승하면서 2,3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가 급락한 종목들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금융당국이 최근에 시세가 급변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에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최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한 번에 확 꺾인 모습입니다. 메디톡스가 6.1% 한 번 더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32만 원 선도 내주는 모습이고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1% 급락하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3%대, 2%대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세트리온 제약이 2.6%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제넥신 또 3.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제약이 6.6% 급락했고요. 현대바이오도 6% 가까이 급락하면서 14,400원까지 내려온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18일 금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